네, 최근 천륜을 저버린 끔찍한 아동학대와 살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까요? 그 원인으로 바로 부모들의 비뚤어진 양육관이 우선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모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연중기획 2016 한국사회 키워드 8번째 주제인 부모의 자격과 관련해 차유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최근에 그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청주에서 5년 만에 밝혀진 아동 학대 사건입니다. 예. 지난 2011년 12월에 그 30대 엄마가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엄마 36살 한모 씨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배기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하고 남편과 함께 암매장까지 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죄책감에 목숨을 끊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에서도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특히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예. 부천의 원영희 사건이 있었죠. 계모에 의해서 7살짜리 신원영 군이 화장실에 감금당하고 폭행당해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의붓아들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원영희가 살아있는 척 연기를 했고 잘못을 현재까지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일 만에 부천에서 20대 부부가 젖먹이를 운다는 이유로 모질게 학대해 죽게 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예. 최근 이렇게 미기가자나 실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어나면서 그동안 숨겨졌던 아동학대 살인 사건들이 이렇게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 자, 이건 알려진 사건이 그렇고요.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최근 들어 많이 증가를 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이 학대 신고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나와 있는데 2013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통계를 보면 이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 신고 건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 의한 게 80% 이상이에요. 2013년부터 계속 사실 80% 이상이 가해자가 부모였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아동 학대 신고 접수 건수고요. 살인까지도 최근에 7년 동안 200여 건, 매년 40건씩 부모에 의한 자식 살해가 발생한다고 논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자식 살해가 매년 30건에서 40건씩.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에 의한 자식 살해가 이렇게 연도별로 나온 공식 그래프가 없는데요. 예. 이런 건 그만큼 이런 부모의 비속 살해에 대한 연구도 없다는 방증이 돼서 사회적 논의가 좀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게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매년 30건에서 40건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최근 들어서 이런 천륜 살해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원인은 사실 다각도로 이렇게 분석이 되곤 있는데요. 이렇게 굳이 3개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가장 크게 전문가들은 자녀는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양육관이 크다고 합니다. 예. 자녀를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식이 화가 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충북에서 30대 어머니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아들을 목 졸라서 홧김에 살해했고 남양주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가 20대 큰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홧김 이렇게 우울증 때문에 자녀를 살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자녀는 소유물이라는 관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훈육을 또 가혹한 체벌로 이어지는 잘못된 양육관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하. 경남에서 큰딸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엄마의 경우도 경기도에서 그때 막내딸을 폭행한 뒤 반미라 상태까지 방치한 목사 부부도 예. 자녀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아하. 그 체벌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인 부모들도 이렇게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비뚤어진 양육관이 계속 대물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초등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아버지의 경우도 인천에서 그때 가스배관을 타고 탈출했던 그 아이의 아버지의 경우도 자신도 맞으면서 컸다. 이렇게 학대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양육관도 대물림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폭력이 대물림되는 거고 내 부모한테 맞고 자랐으니까
뭐 자녀가 잘못했을 때 때리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부모가 되기 전에 좀 철저히 좀 받은 뒤에 자녀를 키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비뚤어지고 미숙한 양육관을 바로잡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즉각적인 처방으로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처벌 기준을 강화하거나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잘못된 비뚤어진 양육관을 바로잡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이제 부모교육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복지센터나 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부모교육 강좌가 최근 이제 돌풍처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는 이제 시군 중심으로 부모교육 교실 지원을 대책으로 마련하고는 그런 지금 흐름이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자발적으로 부모 교육을 받으려는 부모가 아니라 노력조차 하지 않는 부모가 문제겠죠. 따라서 이제 최근 이런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주장이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차유정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